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이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팔도. 팔도는 어디일까요? 한번 초성 보면서 대답해 줄 친구 있나요? 네, 지호. 맞아요. 우리나라 팔도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까지 8개 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특별시도 하나 있었어요. 이 특별시는 어디일까요? 네, 자원이. 맞아요. 서울특별시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곳도 서울특별시죠. 그 다음에 광역시도 6개 있었어요. 6개의 광역시는 어디일까요? 네, 규리. 맞아요.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6개의 광역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도 하나씩 있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네, 민서.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랑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지도 보면서 위치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 또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는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이사를 와서 한 번도 고향인 한국에 가보지 못했었어.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아, 옛날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해주시긴 했어.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은 꼭 이 할머니 고향인 전라도에 가보도록 해라. 거기를 가면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래, 좋았어. 전라도로 가보는 거야. 벼농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겠지? 어라?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지? 농부 아저씨,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사람들, 여긴 사람들이 없어. 다들 떠났지. 사람들 찾으면 저기 서울이나 저 부산 쪽에 가봐. 네. 이상하다. 분명 전라도에 사람이 많다고 했었는데. 일단 서울로 가보자. 여기는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분명 같은 우리나라인데 왜 어느 지역은 사람이 많고 어느 지역은 사람들이 적지? 왜 그럴까? 여러분, 영상 다들 잘 봤나요? 그럼 선생님이 확인 질문을 몇 개 해볼게요. 이 주인공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갔나요? 맞아요. 전라도로 갔죠. 전라도에 갔더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전라도에 분명 사람이 많다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더니 사람이 많았나요? 그렇죠. 서울에 갔더니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다들 잘 봐줬네요. 그래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왜 똑같은 우리나라인데 어디는 사람이 많고 어디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끝이 났죠. 여러분도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네, 좋아요. 우리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볼 건데 용어 정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인구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네, 모두 잘 읽어줬습니다. 인구란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관광객도 인구수에 들어갈까요? 네, 종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관광객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아주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인구 분포라는 용어의 뜻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줄게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 네, 인구 분포는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여기 비슷한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인구 밀도라는 용어인데 인구 밀도는 또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정한 넓이 안에 거주하는 인구수로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낸 것. 네, 모두 잘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 분포와 인구 밀도의 차이 구분될까요? 네, 그럼 한번 사진으로 구분해 볼게요. 이 두 개의 사진 중 하나는 인구 분포에 대한 사진이고 하나는 인구 밀도에 대한 사진이에요. 혹시 어느 쪽이 분포고 어느 쪽이 밀도인지 한번 맞춰볼 사람 있나요? 기준? 왼쪽이 인구 분포, 오른쪽이 인구 밀도. 정답입니다. 왼쪽은 보면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점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점들이 좀 덜 모여 있죠. 이렇게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내는 게 인구 분포.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같은 면적이에요. 똑같이 1km 제곱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살고 있고 여기는 조금 한산하게 살고 있죠. 이게 인구 밀도에 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 1966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지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우리나라 남해안 쪽과 서해안 쪽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 오늘날을 한번 볼게요. 오늘날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인데 어때요? 네, 맞아요.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높고 반면에 진했던 요 서해안, 평야 지역, 남해안 지역은 색깔이 연해졌죠. 인구 밀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구 분포가 과거와 오늘날 어떤 식으로 변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서윤이? 네, 맞아요. 과거 벼농사를 짓기 좋은 남쪽과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지역 혹은 광역시 지역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 중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 밀도가 증가한 까닭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활동은 첫 번째로는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예측을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 분석,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측한 답이 맞았는지 자료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30초 줄 거예요. 이 모둠 대형으로 자리 한번 바꿔주시고요. 각자 자기 모둠의 역할도 확인해 주세요. 네, 30초 지났습니다. 모두 모둠 대형으로 잘 앉아 주었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볼게요. 지금 각 모둠의 나눔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둠 활동지 받아다가 모둠 친구들 나눠주세요. 네, 다들 학습지 잘 받았나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유는 네모 때문일 것이다. 모둠별로 이 네모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예측해서 발표해주면 됩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지났습니다. 탐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예측해 보았을지 1모둠부터 씩씩이가 일어나서 발표해 주세요. 1모둠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었어요. 2모둠도 발표해 볼까요? 2모둠은 병원과 마트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3모둠은요? 3모둠은 회사 수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4모둠은요?
사모듬은 영화관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었네요. 여러분 모두 탐구 주제에 대해서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지금부터 자료 수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예측한 답이 맞는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료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때 예측한 답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통계 자료, 혹은 신문 기사, 뉴스 영상, 책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둠별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자료를 찾을지 한번 모둠별로 생각해 보도록 해요. 모두 잘 적어주었네요. 이때 자료를 찾을 때 주의해야 될 점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이 자료를 찾을 때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할까요? 믿을 수 없는 자료여야 할까요? 네, 당연히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해요. 또 믿을 만한 자료는 뭐가 명확할까요? 출처가 명확하겠죠. 세 번째로는 예측한 내용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자료여야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4가지 기준에 주의해서 우리 같이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각 모둠의 씩씩이는 나와서 태블릿 PC를 인원수대로 가져가 보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모둠별로 해당하는 링크에 접속해 봅시다. 링크에 접속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은 칸이 있어요. 이쪽에는 팔도 이름을 적어 놓았고 여기는 인구수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해 놓았고요. 이쪽에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적어놨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볼게요. 먼저 이 지방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지방지표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통계를 볼 수도 있고 주제별로 통계를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 이유로 교육을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교육이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자료를 찾으면 좋을까요? 네, 여기 교육이 있네요. 교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되게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나왔어요. 학급당 학생 수도 있고, 교원 수도 있네요. 선생님은 아까 어떤 자료를 찾을지 생각했냐면 초등학교 수를 찾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수를 한번 어떻게 찾아볼까요? 교육 기회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수가 나오네요. 초등학교 수. 클릭했더니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각 지역별로 초등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 유일하게 4자리 수인 경기도가 가장 초등학교 수가 많네요. 또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서울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는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활동지 4번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아까 지역별 초등학교 수 통계 자료를 조사했고 알게 된 내용은 서울과 경기도의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정리하면 책에서 자료를 찾으면 책 이름을 적고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적을 수도 있고요. 뉴스 기사를 정리하면 어떤 뉴스를 찾았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적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동안 자료를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민수는 자료 조사 잘 돼가요? 아까 말한 통계 자료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민수는 선생님이 준비한 책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민수네 모둠이 교통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교통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앞에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뒤쪽에는 민수가 찾기 좋은 자료들도 있어서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재밌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듬은 자료조사 잘 되고 있어요? 뉴스 기사를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사모듬은 주제가 문화시설이네요. 문화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맞아요.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모듬은 도시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도 있겠네요. 네, 농촌에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사를 찾을 때는 문화시설 부족, 도서관 부족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조금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20분 동안 모두 자료조사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가 적합한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아까 활동지 3번에 자료를 찾을 때 주의해야 될 점 4가지를 같이 봤었죠? 그 주의점을 생각하면서 짧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 이유로 교통의 발달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찾았냐면 지역별 초등학교 수를 자료로 갖고 왔어요. 이 자료와 예측한 답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OX로 표시해 볼까요? 네, X라고 표시한 학생들이 많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다면 관련 없는 자료를 조사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처럼 아까 말했던 주의사항 4가지에 주의해서 우리 5분 동안 모둠별로 조사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요. 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각 모둠별 나눔이는 태블릿 PC와 책을 다시 걷어서 선생님 앞에 놔주세요. 네, 그러면 3번째 활동으로 예측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런 문장에 빈칸에 각각 다른 답을 적었었죠? 어떤 모둠은 교통의 발달이라고도 적었고 어떤 모둠은 문화시설 때문이라고도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한 답과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해서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때 조사한 자료랑 예측한 답이 조금 달라도 절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훨씬 많았을 테니까요. 네, 모두 예측한 답까지 잘 확인해 주었는데 이제 모둠별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모듬 학생이 나왔는데 이모듬은 어떻게 답을 예측했었나요? 이모듬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이유로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조사했나요? 이런 통계 자료랑 신문 기사 그리고 책에서 자료를 찾았대요. 혹시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편의시설은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은 서울과 부산에 가장 많았다고 해요.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에 가장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병원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내용도 알 수 있었대요. 농촌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니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네, 모두 수고해준 이모둠에게 박수! 네, 모둠이 모두 발표를 잘 맞춰주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탐구한 결과는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왠지 무조건이 들어가니까 좀 아닌 것 같죠? 네, 맞아요. 무조건 옳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자료를 찾았지만 또 새로운 자료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예측한 답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업 소감 활동지 8번을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